백두산, 지리산 등과 함께 오악으로 불리는 서울의 명산 북한산. 명산의 위험을 지키고자 등산객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이 사람, 산악구조의 신화 김창곤 대장입니다. 여기 대군장. 다리 골절 환자인데. 국내 최초 경찰 산악구조대인 북한산 경찰 산악구조대. 김창곤 대장은 구조대원들 중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항상 구조대는 위험이 연속입니다. 빠르게 판단을 해가지고 빠르게 후송해야 되는 겁니다. 한치의 실수,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산악구조. 그 속에서 경사 75도가 넘는 암벽과 마주하며 등산객들의 안전을 사수하고 있는 김창곤 대장. 그의 고된 땀과 노력은 2005년 국무총리 명의로 수여된 모범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각종 수상의 영광을 안겨주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구조는 내가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입니다. 산악구조의 신화를 만들고 있는 김창곤 대장을 만나봅니다. 해발 836.5m 북한산 국립공원. 도심 속 휴식처인 이곳에도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그 고운 자태를 보기 위해 산 곳곳은 탐방객들로 북적이는데요. 밀려드는 등산객들로 덩달아 바빠진 북한산 경찰 산악구조대. 사실 답답하긴 잘해. 완전히 된 것까지 얘가 안쪽으로 다 집어열 수 있도록 그렇게. 예고가 없는 구조 요청. 기동력이 생명인 대원들에게 순찰시 장비 착용은 필수입니다. 자기 기본적인 어떤 안전장구 착용을 잘해가지고 2차 사고 없도록 우리가 출동하기 전에 이 장비가 생명 같은 겁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서로 확인하고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산 경찰 산악구조대는 모두 7명. 대원들은 3교대로 근무하며 북한산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가까울수록 안전을 무시한 일부 등산객들이 위험한 산행을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런 분 같은 경우 여기도 신호등 달아야 되겠다. 자칫하면 추락사로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 보기만 해도 아찔한 그 모습에 구조대장 김창곤 씨가 눈을 떼지 못합니다. 저런 분들이 사망사고의 주 원인입니다. 예. 일단 자기 확보를 해가 내려오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막 내려오는 겁니다. 예, 선생님. 안전벨트 없이 어떻게 올라가시려고? 그런데 내려오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로프 있습니까? 예, 여기 옆에 있어요. 어떻게 내려오시려고? 아, 여기 길 아니까 내려갈게요. 조심해서 내려오십시오. 이렇게 저런 분들이 다. 선생님, 옆에 로프를 잠깐 말씀드리고 잡으십시오. 산악구조대원에게 사고 예방은 구조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북한산은 1년에 뭐 1,000마리 찾는데 평일은 10만입니다. 10만. 북한산만 10만인데 하나의 뭐 산이라기보다 행락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조업무뿐만 아니고 이분들 뭐 좀 계도하고 뭐 어떤 행락지 어떤 질서 유지. 김창곤 대장이 북한산과 함께한 지도 어느덧 8년. 그 사이 그는 북한산 유명 인사가 돼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재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 인수봉에서는 거의 전설 같으신 분이죠. 뭐. 그리고 우리 같은 그 등반하는 사람들 안전을 위해서 항상 조언을 많이 해주십니다. 다음 순찰지로 이동하려는 순간 여기 대군장. 다리 골절 환자인데. 대구선장 바로 아래라. 선생님, 보다 보면 발목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못 봤는데? 못 봤습니까? 예. 조금 후방에 좀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한 번 추가가서 내려오시는 것 같아요. 이 신고자들은 당황하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다친 부위나 위치 같은 걸 잘 이야기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 현장에서 본 사람이 최고 정확하게 합니다. 다행히 등산객의 도움으로 빠른 시간 안에 부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도의 한숨도 잠시, 곧바로 응급처치가 이어졌습니다. 잠깐만 보면. 네. 지금 아픕니까? 통증은 많이 옵니까? 김 대장의 응급처치엔 등산객들이 참고할 만한 방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골절된 곳에 나무 부목이 아닌 등산용품인 개인 매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휴대하기 편하고 충격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내가 둘이는 얻고 그 초소까지만 인계를 해버려. 인계를 하면 거기서 관계자리가 없으니까 그냥 좀 둘이한테 얻고 내려라 그래. 구급차가 대기하고 있는 등산로 입구까지 부상자를 업어내리기로 결정한 김 대장. 약 30여 분이 소요되는 구된 작업이지만 다른 구조보단 빠를 것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입니다. 한 사고지만 전체 구조대가 절로 다 투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위에 인수봉이나 암릉 사고에 대비해 가지고 2명은 예비 또 다음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백운산장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2007년 1월 입장료를 폐지한 북한산. 그 결과 과거에 비해 등산객들은 매년 급증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건 사고도 예외는 아닙니다. 특히 여러 국립공원 중 북한산 사고 건수는 매년 눈에 띌 정도인데요. 지난해만 해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산들 중 북한산 사고 건수가 무려 50% 이상 차지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나 북한산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하나 싶어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2008년부터 전체 사고 건수가 줄지 않고 급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여느 구조대보다 북한산 구조대가 많은 경험과 비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지금 사고자랑 유전해봤는데 지금 60장 한 통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고자 몸무게는 70kg 정도 나간다고 하시고 말입니다. 빠른 걸음이 상황의 심각성을 말해줍니다. 이때 체력을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 김 대장의 원칙입니다. 100% 체력을 오를 때 40%, 구조할 때 30%, 그리고 비상체력 30%로 배분합니다. 그 밑에 안 보이신다고 다치신 분? 예, 안쪽으로 들어가 있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소리쳐가지고 움직이지 말고 안전하게 가만히 계시라고 말씀하십시오. 바위 등반하시다가 신동길이라고 그 길 이름입니다. 바위길. 거기서 그 오피치 거기 테라스에 있는 것 같습니다. 5m 아래로 추락한 사고자. 추락한 사고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나무의 이중으로 안전을 확보한 밧줄을 5m 아래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김창곤 대장이 밧줄과 함께 사고자가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대장님 파란 게 이쪽. 그렇지. 네. 대기. 대장 이거. 드디어 부상자를 만나게 된 김창곤 대장. 손은 살짝만 괜찮습니까? 네, 이상 드레싱이 돼 있는 상태니까 더 이상 손은 안 댈게 이쪽 건. 등반하시다가 위쪽 크랙에서 손이 빠져가 떨어지면서 꺾여져 있는 겁니다. 다행히 발은 안 다쳤습니다. 다행히 부상자의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심할 수는 없는 노릇. 산악사고는 빠른 조치가 필수입니다. 자칫 부상자가 저체온증으로 2차 사고를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산악사고의 특성을 몸소 배운 김 대장은 부상의 경중에 상관없이 늘 긴장을 놓지 못합니다. 골드에 손이 빠져갖고 그래갖고 한 10m 정도, 10m 아니야 5m 정도 추락한 것 같은데. 주인을 잃은 밧줄이 좀 전의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발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을 딛고 홀링 진 끌어듯이 그렇게 끌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헬기 지원을 받아가지고 병원으로 이송할 예정입니다. 이제 부상자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한쪽 발을 다친 남성을 끌어올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 김 대장의 오랜 기지가 발휘됩니다. 바로 도르래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니는 찔러. 지그시. 다시 조금만 당겨. 하나, 둘, 살살. 천천히. 그렇지. 천천히. 됐어. 자, 지그시 당겨. 천천히 끌어 올라오시면 됩니다. 지그시 당겨. 도르를 사용하면 부상자의 몸무게의 7분의 1인 10kg의 힘만으로도 구조가 가능합니다. 모두 단연간의 현장 경험으로 쌓은 김창곤 대장의 구조 비법입니다. 구조됩니다. 그 헬기 신동열길 그 지금 UPC 트래버스 100군데 남면 트래버스 하는 구간입니다. 그쪽으로 헬기 지원. 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기. 저기 그 김창곤 대장님 만나니까 반갑더라고요. 아니 너무 하여튼 감사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번거롭게 몇 명 이게 지금 벌써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 한 6명 이렇게 고생하시니까 제가 좀 미안하죠. 부상자가 잠시 숨을 고르는 사이 김 대장의 손길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헬기 작업할 때 여기 턱 부분에서 능선상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혹시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추락할지 모르니까 안전 로프를 깔아 가지고 딱 확보물 설치를 해놔야 합니다. 구조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김 대장. 그런데 이때 그렇게 뭐 이동하지는 못할 것 같죠? 단가 해가지고 이동하더라 단가로 이동해야 될 것 같은데 자리를 좀 볼까요 이상? 그 100원대에서 밑에 하단 부분 정확히 거기에 지금 환자들 계십니다. 응급은 아니죠? 응급상황 아닙니다. 구조는 판단의 연속입니다. 그 판단의 차이에 따라 죽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업어내리기 슬링 있지? 그러면 바로 일단은 환자 상태가 심각하면 있다 이가 유문으로. 선생님 그러면 전화가 안 되면 우리가 구조대에 놔둘게요. 알투입니다. 그 대원들 이점이 이명이 글로 이동하니까 대원들 이명해가지고 위문 쪽으로 올려놓으십시오. 위문. 구조가 해결되기도 전 발생한 또 다른 사고. 당황할 만도 한데 김 대장은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늘 예상 밖에서 일하는 것이 그의 일상이자 삶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배가 계속 아프십니까? 혹시 그 지병이 있으십니까? 당뇨나 고혈압. 뭘 드셨습니까? 점심때? 많이 춥습니까? 차네. 차네 손이 찹니다. 예. 환자 상태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복통으로 인해 가지고 움직이지를 못하시네 전혀. 예. 그냥 빨리 병원에 가가지고 그 의사한테 진찰을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헬기가 김창곤 대장의 시야에 들어오자 연막탄으로 위치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바람 붑니다. 헬기가 도착해야 할 시간과 정확한 도착 위치를 알려주는 것은 구조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부상자 이송을 위해 119 구조대원이 헬기에서 내려와 돕습니다. 제일 먼저 복통 환자를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조대 헬기는 들것을 이용해 부상자를 모두 3명까지 후송할 수 있습니다. 거센 헬기 바람으로 작업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2명을 호송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느 때보다 김 대장의 손길은 더욱 정확하고 빠릅니다. 첫 번째 환자가 헬기로 올라갑니다. 이때 김 대장은 헬기와 연결된 밧줄을 잡고 들것이 바람에 의해 돌지 않게 하는데요. 자칫했다간 들것이 돌면서 2차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추락으로 인해 팔을 다친 환자 이송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들것이 아닌 119 대원과 함께 올라가는 작업입니다. 마지막 환자가 헬기로 이송되는 순간
주인공은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헬기가 돌아서는 순간 그제서야 잠시 숨을 돌려보는 김창곤 대장. 몸이 날릴 정도로 큰 바람이 많이 붑니다. 주변 사람들 통제해야 되고 또 발목, 그 복통 환자는 들커스 작업하고 또 한 사람은 그 시트로 해가지고 올리기 때문에 또 2차 사고에 대비해가지고 신경이 많이 쓰이는 부분이고 안전해가지고 구성해가지고 정말 다행입니다. 하상과 함께 김 대장의 어깨를 짓누르던 긴장의 무게도 내려가는 듯합니다. 사실 김 대장은 지난해 말 잠시 구조대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외도도 잠시 그는 다시 구조대장이 됐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체질 자체가 좀 남 도와주는 게 참 좋대요. 이제 그 경찰 구조대에 올라고 경찰 이제 순경으로 해가지고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96년에 경찰이 된 후 비로소 2003년에 구조 업무를 맡게 된 김창곤 대장. 하지만 생명을 다루는 현실은 냉후 그 자체였습니다. 이건 내가 할 일이구나. 정말 재밌구나. 이제 참 진짜 장밋빛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생각은 불과 며칠 뒤에 좌절로 바뀌었습니다. 지상에서 95m 암벽에 매달린 부상자를 단순히 힘만 믿고 업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분이 한 그때가 80kg 넘었습니다. 근데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어설픈 구조 지식으로 업고 내려오는데 아이고 진짜 말 그대로 허리 부러지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구조 업무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지. 등반만 할 줄 알았지. 결국 기초부터 다시 배우기로 마음먹은 김창곤 대장. 당시 암벽계의 전설로 통하는 한중희 대장을 찾아 3년간 관할 내 모든 루트를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발로 뛰면서 몸으로 느껴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적어가지고 사건 일지로 해가지고 잘된 문제점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분석이 되면 이제 이걸 다음날 퇴근 안 하고 가서 그 현장에 가서 다시 재시도해가지고 시스템을 완성하는 겁니다. 구조는 단순히 등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는 전문가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모자라 현장 경험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그는 자신도 모르게 산악구조에 살아있는 신화가 돼 있었습니다. 불과 시작 8년 만의 일입니다. 며칠 후 김창곤 대장을 다시 만난 곳은 사건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장비가 한 개 더 달면수록 복잡해져. 그러면 사고 확률이 그만큼 높아집니다. 자, 이쪽 올라가면서 평일을 이용해 실전 대비 훈련 중이었는데요. 북한산은 암벽 사고가 전체 사고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대원들이 암벽을 잘 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원들과 달리 경사 75도가 넘는 암벽을 평지처럼 걷기 시작하는 김창곤 대장. 오랜 경험과 노력이 그를 중력과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훈련은 지상에서 250m 떨어진 귀바위에서 실시됐습니다. 지난해 이곳에서 등산객 한 명이 등반 중 체력 소모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훈련입니다. 훈련. 여기서 탈출하는 방법을 모르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보기에도 아슬아슬한 수직 암벽 구조 훈련. 하지만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훈련이기에 대원들 누구 하나 주저하는 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김 대장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훈련에 더욱 집중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 대원들은 추락에 대한 공포, 허공에서 탈출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이제 인공 등반을 해가지고 거기 전원자가 생겼습니다. 등반하다가 힘에 붙여가지고 전원자가 가정해가지고 이제 하늘벽에서 아무 다리가 없는데 허공에서 없는 겁니다. 거기 없는 게 최고 힘듭니다. 이날의 마지막 훈련. 이번 훈련은 계곡과 계곡 사이에서 실시되는 훈련인데요. 이 환자가
이 산악용들 거꾸로 매달려도 이거 안 떨어지게 하고 완전하게 해놔야 됩니다. 여름철 계곡에 물이 불어났을 경우를 대비해 실시되는 구조훈련입니다. 계절상으로는 연관이 없어 보이는 훈련. 하지만 늘 사고는 예상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어느 훈련도 김 대장과 대원들은 지나칠 수 없습니다. (364일) 놀다가 하루 이런 사고자를 대비해 가지고 그때는 이 사고자는 생과사가 오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0.1%의 날 사고를 대비해 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해 놓는 겁니다. 그때 상황은 정말 극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때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바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훈련이 끝나고 모두가 초소로 내려간 시간. 김 대장이 홀로 뭔가 살피고 있습니다. 2006년 낙뢰로 암벽 일부분이 떨어져 나간 상황. 추가로 낙석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작업한 곳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나머지 바위가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밀려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밀려 내려올 수가 있고 그때 위험 요소가 있어가지고 이 말뚝을 일주일간 걸려가지고 6개를 박아 놓은 겁니다. 이거 밀려 내려오는 거 이거 잡아 죽이면 하면 대형 사고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꼬박 일주일이 걸려 진행된 작업. 그 후 정기 검사 역시 그의 일입니다. 인수봉 하강 코스이기 때문에 양 밑에 한 많을 때는 50명, 60명 그런 식으로 모여 있습니다. 그래 이 바위가 100톤이라는 바위가 내려가게 되면 큰 대형 사고로 있습니다.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 바위에 고정시켜 놓은 6개의 핀. 혹시나 그 틈이 벌어졌는지 김 대장은 수시로 이곳을 살펴봅니다. 비록 사건 사고가 많은 곳이지만 그만큼 찾는 이가 줄지 않는 건 불철주야 이곳을 지키는 이들의 노력 때문이 아닐까요? 다음 날 교대 근무를 마치고 퇴근을 하는 김 대장이 어디론가 향합니다. 한눈에 봐도 집으로 향하는 길은 아닌데요. 좀처럼 그 용도를 짐작하기 어려운 이곳. 김창곤 대장이 조심스레 그 비밀을 풀어놓습니다. 이게 또 이 산에서 돌아가신 분들 어떤 추모 비를 다 모아놓은 어떤 추모 공원식입니다. 안타깝게도 산에서 생을 내려놓은 이들을 추모하는 북한산 추모공원. 이곳에 잠든 수많은 사연들 중 김 대장에게는 잊지 못할 이가 있습니다. 제 처음 등반을 가르쳐 주셨던 분, 그 한중희 대장님 추모 그 패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5년 10월 9일 여느 때처럼 사고 처리로 바쁜 그에게 갑자기 날아든 비보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었습니다. 기본 아예 중요한 거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제 스스로의 푸르진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항상 들립니다. 스승이 남겨준 또 하나의 교훈. 수시로 이곳을 찾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날 오후 이 사고를 하지 않게 위급 상황의 어떤 대처 매뉴얼식으로 하나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슬링을 들고 다니지만 신속하게 이 확보물로 바로 설치할 수 있게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는 브로아스카가 되거든요. 제대로 된 교재가 없어 더욱 현장에서 치열하게 맞섰던 김창곤 대장. 그간 자신만의 비법을 공유하고 싶어 그는 현재 관련 도서 출판을 준비 중입니다. 그 자료 또 하시고 또 8년간 숱한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쌓은 경험은 살아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산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대단하시고 그다음에 그 경험도 많으시고 기술적으로나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계세요. 그리고 여기서 최고 중요한 우리 구조도
며칠 후 북한산의 기상이 심상치 않습니다. 등산객들도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하산을 서두릅니다. 오전부터 북한산을 적시던 빗방울이 번개를 동반하면서 그칠 줄 모릅니다. 일부러 기바이 하러 올라. 덩달아 김창곤 대장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하나 준다 해서 그 인수봉 그 정상 부근 기바위라고 튀어나온 인공 바위가 있습니다. 예. 그 바위에서 지금 약 한 지금 여기 등산객들 말로는 한 20명 정도. 비가 오고 번개가 치는 궂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 불감증으로 등반을 감행하고 있는 사람들. 비가 오면서 지금 낙뢰가 칩니다. 낙뢰가 치는데 평소 때는 그 바위가 전기가 흐르지 않지만 비를 묻게 되면 전기가 흐릅니다. 전기가 흐르면서 약 이제 낙뢰 한 100만, 200만 볼트 치면 그 위에 있는 사람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김 대장이 대원들과 함께 서둘러 출동합니다. 인수봉 초입까지 등산객 걸음으론 15분. 하지만 구조대원들에겐 5분이면 가능합니다. 어느 쪽으로 하강합니까? 기바위! 하강합니까? 그 낙뢰치고 위험하니까 좀 빨리 움직이십시오. 다급한 김 대장의 마음과 달리 아무런 대꾸도 없는 귀바위 등반팀들. 실제 2007년도 7월 29일 그 용일봉에서 7명이 맞아가지고 4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 이 개인 등반하다가는 한두 명씩 다치지만 이 낙뢰는 전체 팀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4년 전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김 대장은 대원들을 이끌고 등반객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무전을 통해 안타까운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등반하시는 분이 정상 부근에서 지금 낙뢰를 맞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사고가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두려움에 인수봉 정상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등반객들. 알투 지금 환자 상태 그 2점 낙뢰로 인해 가지고 발목 열상, 그 1점은 어깨 맞아가지고 그 마비되고. 김 대장이 등반객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낙뢰가 치는 상황인 바위도 생명줄인 밧줄도 순식간에 위험해집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직 자신만을 믿으며 인수봉 정상을 향해 발길을 내디는 김창곤 대장. 낙뢰가 치는 상황에선 산 정상에서 헬기를 요청하는 것은 죽음과 맞바꾸는 결정입니다. 헬기가 피뢰침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모두의 생각을 뒤엎고 그는 사고자를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내린 뒤 헬기를 요청할 생각입니다. 맞춰주라고 뒤에! 잡아줘. 팔 잡지 말고. 네네. 발도 살짝. 다행히 사고자가 의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헬기만 출동하면 됩니다. 강항상 대원이 의사랑 통화해서 헬기 뜨는 거 결정됐고 헬기 대장님이 말씀하신 바로 뜰 거예요. 오라 그래 지금 바로. 그럼 비둘기 길기로. 오면 헬기 작업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위에 올려 헬기 오면 바로 헬기 띄워. 이분만 하고 나머지 분들은 괜찮으니까. 예. 그런데 사고자의 상태가 좀 전과 달리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산악사고에서 제일 무서운 저체온증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옷 벗어, 니 벗어. 야, 연막탄 준비해. 야, 밑에 이야기야. 강희선 씨, 민지가 머리까지 다 덮어. 머리까지 다 덮어. 이걸 써. 자, 여기 있으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자진 하강하는 거? 지금 다 전체가 통증이 옵니까? 어디가 최고 아픕니까, 이제? 네? 두 다리하고 오른손 그러니까 아픈 거네. 감각이 있는 거네. 예. 근육통 예, 근육통 알겠습니다. 감각은 있는데 예. 못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감각이 없는 게 더 위험합니다. 조금 아프시라 조금만 참으시고 일교대가 병원으로 바로 수할 테니까. 이제 붕괴마저 쇼크로 인해가지고 저체온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헬기가 바로 오니까 그걸로 해가지고 바로 후송할 겁니다. 불안과 삶에 대한 몸부림이 뒤섞인 북한산. 김 대장이 간절한 희망을 쏘아봅니다. 다행히 헬기 도착 후 더 이상의 낙뢰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하늘이 심수를 부릴지 모르기에 한시라도 빨리 구조를 마쳐야 합니다. 헬기가 왔다고 안심할 수만은 없습니다. 강풍을 뚫고 헬기가 온 상태라 헬기도 위험한 상태. 그 어느 때보다 신속한 조치로 환자를 호송해야 합니다. 위에 올라가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상이 전함성하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한 부상자. 그 마음을 어루만져주며 재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상 상태가 심한 사고자를 가장 먼저 헬기로 올립니다. 이어서 다른 부상자 역시 헬기로 향합니다. 부디 이들이 잡고 있는 밧줄이 강한 생명력을 가진 삶으로 안내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구조자의 목숨조차 위험했던 상황. 김 대장에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을 돌린다고 해도 그의 선택은 변함없이 똑같을 뿐입니다. 백명 구조하는 것보다 이 구조해놓고 이 구조자가 다치게 되면 그건 아무 무의미합니다. 근데 실제 그거는 이론이고 실제 현장에 가서 하다 보면 지금 붕괴가 많이 치고 있고 낙뢰가 치는 상황이고 지금 위에서 생명도 위급한 상황이니까 뭐 이게 내 본업인데 올라가서 구조를 해야지. 구조를 종합예술이라고 말하는 김창곤 대장. 자신의 일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을 엿볼 수 있는데 등산객들에게 산행의 즐거움을 주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며 안전을 사수하는 이 사람. 그가 바로 북한산의 살아있는 수호신입니다.